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어제 NBA는 중승부, 중승부라기보다는 그냥 승부로 왔어요. 3배 올려갔습니다. 3배 올려서 가겠다고 강조를 드렸고 조합표에도 3배 올려가서 오니 핸디 언어브로만 3조합 중에 2조합을 적중을 했습니다. 당연히 3배 올려서 세 조합 중 2조합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낸 거죠. 그죠? 오클라호마 마인이 정말 아쉽습니다. 오클라호마 마인만 찍었어도 정말 이 승부로 3배 승부로 정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거였는데 좀 아쉽고 오늘은 녹화를 굉장히 일찍 진행하는 이유가 어제 경기가 없었죠. 오늘 이 11월 7일자에 피닉스랑 클리퍼스 경기 하나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백투 이번 날에 이 11월 8일 경기들에 백투백 팀도 없고 그래서 미리 어제부터 분석을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은 성적 낼 자신 있습니다. 자, 올랜도랑 보스턴 경기는 올랜도는 라인업이 그대로고 보스턴은 이 틸머니가 결장을 확정하는데 중요한 자원은 아니고요. 이게 우선은 분량이 좀 깁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많이 루즈하실 수도 있어요.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랜도는 올 시즌 홈에서 1승 2패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죠. 홈에서 홈발도 못 받고 있다라는 걸 좀 말하고 싶은 거고, 특히 올랜도는 개막 첫 경기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승리를 거둔 팀들이 샬럿, 워싱턴 같은 최약체 팀들 상대로만 승리를 따낸 정도로 올랜도는 기대치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전 애틀란타 전에서도 정배를 받은 경기였죠. 근데 팀이 하트 43%대를 기록하면서 매우 나쁜 공격력을 또다시 보여줬단 말이죠. 또한 애틀란타의 팀이 하트를 전혀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전 시즌 최강점이었던 수비력도 올 시즌은 좋지 못하거든요. 특히 야심차게 영입한 데스몬드 베이는 올 시즌 커리어 로우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활약이 전혀 좋지 못합니다. 3점 성공률이 20%대에 불과하고 데스몬드 베인이 우선 올 시즌 굉장히 느린 팀이거든요. 페이스 수치 리그 꼴등입니다. 여태 9경기를 치러서 단 한 번도 페이스 100 이상의 경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즉 보스턴은 어떤 팀과도 느린 경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워싱턴 전에서는 직전 240점이 넘는 해고바가 나왔지만 보스턴이 팀 야투를 근 55%를 기록했을 정도로 공격력이 굉장히 야투가 정말 잘 들어가는 경기였단 말이죠. 주전 5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개인 야투 50% 이상을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양 팀의 지표가 맞물리는 지표가 존재를 합니다. 이는 보스턴이 올 시즌 3점 시도 부문 리그 1등이라는 점. 조마줄라 감독은 대놓고 양농구를 고집하는 감독으로 유명한 감독이죠. 우리는 흥망성쇠를 3점가 할 것이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었고. 그러나 이 올랜도가 올 시즌 상대팀 3점슛 허용 개수 리그 3등으로 굉장히 상대팀의 3점슛 메이드 개수가 적은 팀 순으로 3등이라는 거고 상대팀의 3점 시도가 가장 적은 팀이 바로 올랜도입니다. 즉 올랜도가 상대하는 팀들이 가장 3점을 자중한다는 뜻이에요. 3점 슛을 다른 팀 상대로 40개 올라갔고 올랜도 상대로는 35개, 33개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는 전 시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전 시즌 역시도 3점 허용 개수 적은 순으로 리그 1등이 바로 올랜도였고 전 시즌 역시 상대팀 3점 시도 개수 적은 순으로 1등이 바로 올랜도였습니다. 즉 3점 수비가 제일 좋은 팀이 올랜도였고 올 시즌 역시도 3점 수비만큼은 여전히 최상위권 수준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이 공격 포지션에서 3점슛 빈도가 월등하게 높은 보스턴 상대로 다소 카운터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물론 이러고도 보스턴이 이긴 적은 훨씬 많았습니다만 전 시즌에 양팀 플레이오프에서도 맞붙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전 시즌에 무려 8번이나 맞붙었던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 정리해 온 거예요. 이렇게 8번을.
전 시즌에 8번 모두 다 정리를 한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점수가 몇이었죠? 215점이었습니다. 다 저득점 공방만을 8번이나 두 번, 세 번, 한두 번도 아니고 8번씩이나 다 저득점 공방이었다? 8경기 총점 평균은 200점에 불과한 수준이었고요. 자, 올랜도가 분명히 전 시즌하고는 명백히 다르게 수비도 못하고 실점도 많고 페이스도 전 시즌보다 훨씬 빨라진 팀이고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보스턴이 어떤 팀과도 페이스를 100을 넘긴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달리는 팀이랑도 페이스 100을 절대 안 넘겼어. 9경기 동안 올 시즌. 그러니까 올랜도랑 보스턴 경기가 페이스 100 이상이 찍힐 가능성은 저는 20% 미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가 느린 경기가 나오고 올랜도가 올 시즌에 사실 승보다 패가 월등히 많은 이유는 공격력 문제예요. 반케로가 활약한 경기들은 다 약팀 상대로만 해왔고 계속 야투 꼬라박기만 주장창하고 프렌치 바그너도 시즌 초엔 잘했지만 지금 또 부진하고 데스몬드 베이는 3점 아까 말씀드린 개인 야투 20%대 찍고 있을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고 저는 언더메인으로 서브는 보스턴 프렘 볼게요. 이게 보스턴이 역배를 받았더라고요. 보스턴 프렘 보겠습니다. 자, 워싱턴하고 클리블랜드 경기는 워싱턴은 쿨리발리랑 미들턴이 GTD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쿨리발리랑 미들턴은 워싱턴 팀 내에서는 무시할 만한 GTD는 아니거든요. 클리블랜드는 디안드레 헌터하고 딘 웨이드가 GTD, 스트러스는 그대로 결장을 합니다. 헌터가 GTD인 게 조금 좀 아쉽긴 한데 자 우선은 상대 전적에서 클리블랜드가 장줄 연승을 하고 있죠. 전 시즌 맞대결 4번 역시도 클리블랜드가 다 이겼고 최소 점수차가 10점 차 승리였을 정도로 클리블랜드는 워싱턴 만나면은 그냥 대승은 밥 먹듯이 해왔습니다. 이게 기준점이 걸치냐 아니면 안 걸치냐 정도의 수준이었지. 최근 절망적인 수비 로테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워싱턴입니다. 어제 있었던 보스턴 전에서는 이 부분이 고스란히 들어왔단 말이죠. 보스턴의 주전 5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1번 자리, 2번 자리, 3, 4, 5번 모두 다 개인 야투 50% 이상을 기록하면서 팀 야투 55%를 기록했다는 것은 워싱턴이 모든 포지션에서 수비가 전혀 안 됐음을 뜻합니다. 또한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턴오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최근 5경기 기준 턴오버 개수 가장 많은 팀. 그러니까 턴오버 부분 꼴찌 팀이 워싱턴이라는 건 평균 19개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15개 이상은 턴오버가 많은 편이다. 근데 평균 19개, 평균이 19개면은 정말 많은 수치입니다. 턴오버가 많은 팀은 자연스레 실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점. 이거는 전 시즌 턴오버 꼴찌 팀이었던 유타가 고스란히 보여줬던 이 현장입니다. 전 시즌 유타가 한창 연패 달릴 때도 턴오버 관리가 전혀 안 되면서 주장창 마엔 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게 지금 워싱턴이 보여주고 있는 연패 모습과 거의 오마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는 직접 갈란드, 자렛 알렌, 샘 메릴이 동시에 복귀했고 자렛 알렌은 복귀하자마자 24득점을 기록한 매우 맹활약을 펼쳤지만 다리우스 갈란드는 개인 야투 20%대 8득점에 그치면서 정말 아쉬운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도노반 미셸이 개인 야투 70%로 46득점을 때려박으면서 정말 미친 활약이 나왔습니다. 정말 한 명이 혼자서 마인을 찍어주는 그 정도의 영향력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단순 오늘 도노반 미첼 주사위 6 떴네 이게 아니라 이게 다리우스 갈란드가 어찌됐건 8득점밖에 못했고 야투도 꼬라 박았지만 이게 다리우스 갈란드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갈란드 없을 때 클리블랜드에서 보렌들러 역할까지 도노반 미셸이 다 잡았죠. 아시겠지만 보렌들러는 체력 소모도 굉장히 이동거리 활동량도 굉장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로지 다리우스 갈란드가 보렌들러를 잡게 되면서 도노반 미첼은 오로지 스코어러 점수를 공격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어떤 효과가 나왔다? 개인 야투 70%를 46득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올 시즌 의외로 리바운드가 되게 약점인 팀이에요. 올 시즌 리바운드 27등, 꼴찌에서 4등 팀입니다.
이는 워싱턴의 엄청난 대량 턴오버만큼의 불안 요소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 리바운드 싸움은 워싱턴이 올 시즌 클리블랜드보다 명백히 리바운드 훨씬 좋은 팀이에요. 리바운드 워싱턴 11등 팀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경기 양상 그리고 리바운드도 약간 뽀록성이 있어요. 님의 맞고 튀어나온 공이 어느 선수 쪽으로 많이 가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리바운드 변수보다는 지금 워싱턴이 보여주고 있는 평균 19개라는 턴오버가 더 비중 높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클브리 아시겠지만 전 시즌 엄청난 마인의 오바 신앙 마인의 신앙팀으로 거듭났던 이 시즌 초반 시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었죠? 기본적으로 약팀만 하면 20점 차, 30점 차 두들겨 패는 모습을 주장창 보여왔던 팀입니다. 그 라인업을 얼추 회복한 클리블랜드고 워싱턴은 지금 명백히 저점의 최저점을 바텀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클블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이건 클블이 워싱턴 상대로 야투 꼬라박을 가능성 희박하고 그리고 워싱턴 상대로 얘네 특유의 그 압승하는 130점 이상 130대 뭐 110, 130대 뭐 108 뭐 이 정도로 마인의 오바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클블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로 선정을 했습니다. 애틀란타랑 토론토 경기는 트레 영이 결정을 하죠. 올 시즌 개막 첫 경기로 양팀이 맞붙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애틀 홈에서 118대 138로 토론토가 역배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비지 대승에다가 해고바를 찍었던 경기였단 말이죠. 우선은 해고바가 나왔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256점. 첫째로 이 경기는 자유투가 양팀 통틀어서 66개라는 엄청나게 자유투를 많이 불렸던 경기였어요. 심판의 삑삑이가 시종일관 불렸다라는 경기입니다. 둘째로 페이스가 113을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113은 올 시즌 모든 경기 통틀어서 가장 페이스가 높은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맞붙었을 때 가장 템포가 빠른 경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셋째로 토론토가 2점 성공률 대략 70% 가까이 찍으면서 그야말로 애틀란타의 이 인사이드를 거의 들여 밟은 경기였습니다. 넷째로 애틀란타의 3점 성공률 20%대, 토론토 3점이 20%대로 양 팀 모두 3점이 대놓고 꼬라 박은 경기, 3점이 되게 안 들어간 경기였음에도 256점 나왔다. 이게 바로 페이스. 제가 왜 페이스를 분석을 왜 페이스를 예측을 하고, 그죠? 심판 분석을 왜 공개 게시글로 제공을 했었는지가 이걸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3점 꼬라 이렇게 양팀 둘 다 20%대 꼬라 박아도 페이스 빠르고 자유투 많이 불리니까 회고바 뜨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경기였단 말이죠. 근데 이 경기는 사실 트레 영이 결정한다는 게 상당히 큰 변수입니다. 물론 트레 영이 없음으로써 페이스가 이때만큼은 안 지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디펜 레이팅도 애틀란타의 디펜 레이팅 최근 3경기 애틀란타가 트레 영이 있던 시절보다 훨씬 더 지금 수비가 견고해진 상황이고 이런 건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양 팀의 직접 맞대결이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페이스가 올 시즌 모든 경기 중에서 가장 빠른 경기였다. 113이라는 페이스를 기록을 했다. 양 팀이 3점을 20%대 다 꼬라 받고도 256점 해고바가 떴다. 자유투는 솔직히 지금 제가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솔직하게 심판이 누가 될지는 새벽에 나오니까 이건 모르는 거고 자유투가 얼마나 불릴지 말지는 제가 이게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도 오바는 충분히 갈만하죠. 야 페이스가 113이나 찍혔어? 3점 양팀 통틀어 20%대 둘 다 찍었는데 256점 해고바 떴어? 이 이유만으로도 이 경기는 오바 접근을 하는 게 충분히 타당한 근거라고 봐요. 저는 브루클린하고 디트 경기는 캠 토마스가 결장을 확정한 직전 경기 캠 토마스가 부상으로 이탈을 해서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디트는 이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GTD로 격상을 했죠. 브루클린은 에이스 캠 토마스가 직전 경기에 부상으로 이탈을 하였으나 인디애나 상대로 승리를 따내면서 시즌 첫 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주사위가 6 나온 게 제일 컸고 그리고 클라우니의 깜짝 활약 또한
이 승리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브루클린의 인디애나 전 팀 야투는 42%에 불과했거든요. 굉장히 저조한 팀 야투입니다. 매우 좋은 공격력을 보여준 게 절대 아니었어요. 볼륨만은 확실히 실어줄 수 있는 캠 토마스가 우선 전열에서 이탈을 냈고 마포주의 활약 여부도 매우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브루클린의 지금 분석은 다른 거 없이 마포주의 주사위가 몇 들까만 생각하면 돼요. 심플합니다. 마포주가 이번 경기에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얘가 또 30득점 넘기고 야투 잘 찍히고 이러면은 브루클린 프렌 찍습니다. 근데 얘도 또 이번에도 꼬라박는다? 그리고 20득점 이하 정도 수준을 기록한다? 디트가 핵 많이 찍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번 지켜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를. 왜냐하면은 지금 브루클린의 게임 로그를 제가 다 하나하나 다 살핀 결과 고스란히 제가 지금 말했던 게 일치를 냈습니다. 마포주가 올 시즌 성적 자체가 평균 22.4점, 개인야 47점 나쁘지 않단 말이죠. 이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은 활약하고 있네 이건데, 자, 올 시즌 7경기 출전해서 30득점 이상을 하면서 3번 치렀거든요. 30득점 이상 경기가 3번. 그러니까 마포주가 충분히 맹활약을 펼친 경기가 딱 3번 있었습니다. 나머지 4번은 꼬라 박았고, 이 3번 잘한 경기에서 브루클린이 다 프렌을 찍었어요. 직전 인디애나전에는 역배승을 해냈고, 나머지 4경기는 모두 20득점 미만이었습니다. 다 19득점 이하였다라는 거죠. 20득점도 못 넘겼다라는 거죠. 즉 지금 마포주는 모아리면 도성형이 너무나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디트는 4연승을 기록한 과정에서 너무나 좋았는데 무려 상대 실점을 모두 억제하면서 모두 대승이었고 마인을 찍은 경기들이었습니다. 즉 수비를 효과적으로 해내면서 전형적으로 대승 공식으로 승리를 따내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마포주가 또다시 30득점 이상의 맹활약을 나올 가능성보다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전 봅니다. 왜냐하면은 디트가 지금 연승을 달리는 과정에서 얘네가 야투가 만약에 대표적인 예로 애틀란타나 시카고 같은 팀들이 연승을 하면서 만약에 세크라멘토 같은 팀들이 연승을 하는 과정은 상대팀한테 115실점, 120실점 이렇게 허용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득점을 더 많이 해서 연승을 하는 연승이 있고, 상대팀을 무기력하게 막 105득점, 103득점 이렇게밖에 기록을 못하게 만드는 연승을 타는 팀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후자 쪽 상대의 득점을 완벽하게 무기력하게 만들면서 대승을 하는 팀들이 마인을 잘 찍는 팀들이라는 겁니다. 농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비 좋은 팀들이 마인을 잘 찍는 건데, 디트로이트가 지금 연승 타는 과정은 후자 쪽이에요. 수비를 잘하면서 연승을 타고 있는 게 바로 디트로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포주가 지금 수비를 너무 잘하고 있는 디트 상대로 터지긴 힘들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지금 디트가 지금 4연승 기록한 과정에서 최근 4경기 기준으로 NBA 30개 팀 중에 디펜레이팅이 4등을 찍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포주가 직전 경기 인디애나전에 터져서 브루클린이 승리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마포주가 올 시즌에 단 한 번도 2경기 연속 잘한 적은 없었어요. 한 번 잘했다? 그럼 다음 경기 약속된 플레이 마냥 한 번 꼬라박고, 그리고 또 한 번 잘하고, 이런 퐁당퐁당 기질이지, 얘가 기복 없이 잘한 다음 또 잘하고 이런 컬러는 굉장히 없는 애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디트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보는 게, 지금 디트가 제가 엊그저께 텍스트 분석했을 때도, 디트 마인 갔을 때도 디트 마인의 언더 둘 다 가갖고 둘 다 맞았죠. 그런 것처럼 이 디트가 지금 연승을 때리는 공식은 마인의 언더가 공식입니다. 세나하고 휴스턴 경기는 팍스하고 루크 코너 딜런 하퍼가 결장을 여전히 하고, 휴스턴 스티븐 아담스가 GTD로 직접적인 결장을 했었죠. 이 경기 핵심 포인트는 웬바냐마랑 듀란트가 나란히 지금 2경기 연속 완전히 꼬라 박았다라는 거. 이 2명의 슈퍼스타 중에 누가 반등을 해낼 것인가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봅니다. 샌안토니오는 2연패를 당했죠. 물론 2번 모두 원정 경기였지만, 피닉스 전에서는 피닉스가 팀 3점 성공률 60% 이상을 기록한 경기였으므로 어쩔 수 없어, 자연재해라고 봐야겠고, 사실 직전 레이커스 전에서는 리브스가 결장을 했음에도 졌어요.
웬바냐마가 19득점 개인 야투 35% 기록하면서 또다시 두 번 연속 꼬라 박은 경우 피닉스전에 9득점 기록했죠. 그러면서 웬바냐마가 이 19득점 개인 야투 35% 턴오버 5개를 기록했단 말이죠. 거의 범인 수준이었습니다. 범인 수준. 올 시즌 리딩을 하고 있는 스테판 캐슬은 경기당 평균 턴오버가 5개예요. 평균 턴오버가 5개. 앞선에서 흔들리는 경기가 매우 많았고 이를 커버해주는 커버해주던 게 웬바냐마의 맹활약이었으나 두 경기 연속 웬바냐마가 침묵하니까 샌안토니오는 전승을 달리던 팀이 금세 연패를 달리는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반면 휴스턴은 가장 강팀다운 견고함을 과시하고 있죠. 평균 득점 1등, 3점 성공 1등, 자유투 시도 개수 2등, 오펜 리바운드 4등, 총 리바운드 1등, 득실 마진 1등입니다. 사실상 지금 NBA에서 가장 완성된 농구, 가장 경기력이 좋은 팀은 휴스턴 단언코 휴스턴이란 말이죠. 저도 여기 엊그저께 휴스턴 마인을 메인 조합으로 1등이었습니다. 이날에 제가 메인 조합에 공지사항에 뭐라고 썼었냐면은 휴스턴 마인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강승부로 디트 일반승 휴스턴 마인으로 70대 70 주력 조합으로 가려고 했으나 70대 30은 전 솔직히 말해서 전 좀 짜치는 것 같아요. 전 좀 재미가 없더라고. 2.1배, 2.2배 이런 거 70%로 가면은 전 좀 보는 재미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고 꼭 이건 확실하게 이긴다 해갖고 똥배 잡는 거 꼭 마인 나오고 그러니까 더 아쉬움도 크고 그래서 핸디 오너브랑 갔던 건데 자 좀 얘기가 좀 다른 길로 샜는데 어찌됐건 휴스턴 마인을 제가 이 승부 데이 3배 올려왔던 승부 데이에서도 1등으로 선정했을 만큼 좋게 봤던 거는 물론 이날에는 멤피스의 팀 내 이슈 자모란트가 지금 뭐 세크라멘토로 간다 이런 지금 내부 구설수가 많은 상황이라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휴스턴이 현 시점에서 제일 농구를 잘하는 팀이라고 봐야 된다면 오클라호마는 사실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고 지금 그런 것까지 다 부상자 라인업까지 다 감안했을 때 제일 저는 안정빵 정배를 배신 없이 들어올 수 있는 팀이 휴스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솔직하게. 근데 이 경기는 사실 좀 쫄려요. 휴스턴 승이건 마인이건 이거를 좀 확실히 메인 조합으로 갈 만한 급이다 이렇게 좀 여기기엔 좀 쫄린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샌안토니오가 우선 홈 경기를 아는 점. 샌안토니오가 제가 올 시즌에 또 웬바냐마도 굉장히 기대 주다 보니까 샌안토니오 경기 한 경기도 빠지고 다 봤거든요. 홈 경기에서 에너지 레벨이 남다릅니다. 그런 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좀 젊은 팀들이 그런데 샌안토니오도 대표적으로 핵심 선수 좀 젊은 편이죠. 샌안토니오 홈 경기에서 진짜 수비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리고 웬바냐마도 어찌됐건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상황이고 지금까지도 홈에서 지금 무패를 달리고 전승팀이고 그러니까 홈 샌안토니오는 그냥 무시하고 야 이거 휴스턴 존나 잘하는데 휴스턴 승 가야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치부할 만한 상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뭐다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전 시즌 맞대결에서는 휴스턴이 3승 1패로 훨씬 더 우위를 점했었고 양팀 핵심 멤버들을 살펴보면은 전 시즌 상대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볼륨들이 다 떡락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바리 스미스 중에 평득 11.3 자바리 정도 빼고는 센구니가 평득 10.8 찍었고 야투 38 찍었으면은 그냥 웬비한테 센구니 웬비 매치업에서 정말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약했다라는 거죠. 어멘 탐슨은 효율은 엄청나게 좋았지만 평균 10.3은 굉장히 아쉬웠고 특히 전 시즌에는 어멘 탐슨이 거의 팀 내 2옵션급이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웬바냐마도 평균 득점 19대를 기록하고 있다. 휴스턴전에 절대 볼륨이 좋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차라리 이건 언더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우선 기본적으로 양팀 모두 페이스 되게 느린 팀들입니다. 근데 언더도 이건 메인 조합으로 보기엔 굉장히 그거한 건 지금 오펜 레이팅 1등 팀이 휴스턴이에요. 제일 3점 성공 1등 팀도 휴스턴이고 제일 3점과 야투 슛을 잘 넣는 팀 평균 득점 1등 팀을 언더를 좋게 본다? 이거는 미친 짓이고 사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다? 휴스턴 승언더를 묶음 배팅은 배팅에서 안 되잖아요. 휴스턴 승언더를
따로따로 그냥 뭐 있죠. 뭐 안전빵 같은 거 이따 뒤에 뭐 덴버나 덴버 승, 오클라호마 승, 휴스턴 승 세 폴더 하나 그냥 한번 한 돈 10만 원 던지고 휴스턴 언더, 덴버 승, 오클 승 세 폴더 또 10만 원 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 경기는 뭐 메인으로 휴스턴 승 이렇게 선정하기 좀 애매한 경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기를 한번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샌안토니오가 이 오펜 레이팅 1등 팀인 휴스턴 상대로 홈에서 이 수비력이 발휘될 수 있는지 이 포커싱을 좀 맞춰놓고 보고 휴스턴의 이 오펜 레이팅 1등이 홈 샌안토니오 수비가 정말 좋은 지표를 보여가는 홈 샌안토니오한테도 야투가 터질 수 있는지를 포커싱을 맞춰놓고 보면은 다음 경기 분석이 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 포커싱을 좀 강조하고자 분석을 진행한 거예요, 사실. 마이애미랑 샬럿 경기는 아데바요가 결장을 확정하죠. 아데바요가 결장을 확정한다는 게 제일 변수입니다. 아데바요는 팀 내 평균 득점 2등, 리바운드 1등, 득실 마진 2등. 영역력이 지대한 선수죠. 사실상 마이애미 시스템입니다. 아데바요가 시스템이에요. 꽤나 납득가는 핸디 기준점을 받았어요. 4.5에서 5.5 받을 건데 배트맨 기준으로는. 그러나 아데바요가 없는 마이애미는 현 시점 상상이 잘 어떤 템포가 나올 것이고 어떤 공격 전술을 할 것이고 3점 시도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찍힐 것이며 이런 게 사실 예측이 쉽지 안 돼요. 아데바요가 없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페이스도 더 빨라지고 3점도 많이 올라. 그럼 오바 까면 되는 거 원래. 근데 기준점이 240을 넘게 와. 저는 240대 기준점 당분간 안 가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 그럼 결국엔 뭐다? 어느 반은 버리는 게 맞고 동기부여 쪽으로 좀 선회하는 게 맞다. 마이애미가 어쨌든 서부 원정연전 4연전 치르고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라는 점, 상대 샬럿 젬병 팀이라는 점, 그리고 샬럿 상대로 4.5, 5.5면 충분히 납득가는 기준점이라는 거. 아데바요가 없는 건 분명 큰 하자지만 하케주 주니어가 지금 거의 86맨급으로 엄청난 영향력과 팀 내 득실만이 1등이 바로 하케주 주니어입니다. 제일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하케주 주니어랑 칼 웨어가 아데바요 빈자리를 어느 정도 메꿔줄 가능성 보고 샬럿 상대로 메꿔준다 보고 저는 마이애미 마인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마이애미 마인 쪽으로. 멤피스랑 댈러스 경기는 이 경기는 40 패스급인데 AD가 GTD로 앤서니 에드워즈가 앤서니 데이비스죠? 앤서니 데이비스죠. 갈매기 제가 이름이 헷갈렸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죠. 결장을 확정합니다. 결장은 GTD로 바뀌었는데 복귀 가능성이 열린 건데 근데 이거 AD의 복귀를 바라고 댈러스 뭐 프렌이건 댈러스 승사이드건 노려볼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비시즌에 그 댈러스 팀 내 훈련하는 것 영상도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제이슨 키드 감독이 AD랑 그리고 어빙이 훈련에서는 가벼운 훈련을 같이 참여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카이리 어빙이. 근데 제이슨 키드가 AD를 거의 애물단지 수준으로 그거 하더만. 좀 과격한 훈련하면 헤이 멈춰 스탑 그만해 이런 식으로 하더만 AD상한테 그 정도로 아끼거든요. 근데 AD가 오늘 GTD에서 프로바블로 바뀌어서 아침 되니까 AD 출전하네. 이거 댈러스 프렌 한번 물어봐. 멤피스 분위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AD가 이러고 나와서 22분만 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GTD에 너무 포커싱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AD가 복귀한다고 해서 댈러스 프렌을 왈캉 묻는 것도 미끼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그럼 뭐다? 차라리 언더 오버 잡고 하는 게 맞는데 확률적으로 언더가 좀 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는 언더예요. 사실 댈러스 올 시즌 디펜 레이팅 좋지만 오펜 레이팅 거의 꼴찌급이죠. 멤피스 지금 결국엔 1옵션 자모란트가 지금 거의 올 시즌 개인 야투 자체가 30%대 찍고 있거든요. 경기당 지금 20% 30% 야투 찍히고 있고 이런 수준인데 멤피스가 지금 공격력이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없죠. 공격력이 오늘 멤피스 공격 왜 이렇게 잘 되냐. 패스 딱 2번으로 와이드 오픈 바로 나오고 그거 쏘면 바로 들어가고 오늘 3점 개 터지네.
야 오늘 쟤네 그냥 바로 하프코트 넘어가면 바로 속공 이어져서 바로 야투메이드네. 이런 모습이 멤피스 지금 오시는 안 나온단 말. 페이스만 빠를 뿐이에요. 댈러스도 오시는 공격력 그냥 젬병인 팀이고. 그럼 언더 보는 게 맞는데 제가 한 번도 제 조합표 받아보신 분 중에 멤피스 언더라는 거를 제가 조합표에 간 적이 있는 걸 보신 분들은 제가 손에 장지어서 택배 보내드릴게요. 저 멤피스라는 팀의 언더를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선입견이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멤피스 언더를 봅니다라는 말도 원래 영상에서는 잘 안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본 바다로는 언더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적혀있다시피 소액으로 한번 권장 드릴게요. 소액으로. 저는 멤피스 경기 언더는 안 갑니다. 미러키랑 시카고 경기는 케빈 포터 주니어가 그대로 결장을 하고 시카고는 콜린스랑 도순무가 콜린스랑 화이트죠. 코비 화이트가 그대로 결장을 하고 도순무가 GT로 격상을 했습니다. 시카고가 정말 대단해요. 저도 경기를 보면서 야 얘네 진짜 저력하고 에너지 레벨 그러고 지금 단합력 팀 분위기 너무나 으뜸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약간 좀 뭐라고 다운그레이드된 오클라호마 보는 느낌이랄까요? 오클라호마도 아시겠지만 경기 끝나고 대부분 승리하는 팀이 끝나고 길저스 알렉산더 이 마지막 그 인터뷰어랑 인터뷰할 때 팀 내 애들 다 와가지고 뒤에서 막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막 장난치고 그런 모습 많이 나오잖아. 시카고도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단 말이죠. 그런 모습 봤을 때 시카고도 지금 분위기 되게 좋은데 그래서 시카고 경기는 어지간하면 시카고 반대를 지금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좀 자중하는 게 맞는 상황이긴 한데 확실한 거는 시카고가 아직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오시는 원정 경기 딱 두 번 치렀죠. 두 번 치렀는데 올랜도 상대로는 무참한 12점 완전 해건더 양선수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올랜도가 이날 3점 3개인가 4개 성공했어요. 성공률이 10%대였고 12%였나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거의 개막전 소노급 경기였고 그래서 98점밖에 못 내면서 대패를 당한 거고 그러고 직전 뉴욕전에 240 넘겨서 해고바 양상 속에서 대패 이런 모습이 나왔었죠. 뉴욕한테 3점 48% 두들겨 맞고 자 미러키가 제일 주목할 점은 미러키가 오시는 홈 원정 차이가 꽤나 제가 생각했던 거 그 이상으로 아주 크게 난다라는 점이거든요. 아 오늘 영상 너무 좀 버겁네요. 녹화를 하면 좀 숨이 차긴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자 홈평득은 126.8 공동 3등 수준입니다. 팀야투 1등 3점 성공률 4등이란 말이죠. 팀야투 1등이면 말당한 거죠. 그리고 원정에선 평균 득점이 무려 13.8점이나 깎입니다. 물론 시즌 극초반이라서 표본은 적지만 팀야투 11등 3점 11등 평범한 수준이죠 사실. 홈에서는 엄청 낮고 팀야투 1등인 것만 봐도 말 다 했고 이 정도 차이를 보였다. 즉 미러키도 홈에서 훨씬 더 다득점 기대치가 높다는 얘네가 득점을 많이 할 확률. 근데 미러키가 오시는 문제점은 얼마 전에 세크라멘토전에 지고 나서 닥 리버스가 뭐라고 인터뷰했죠? 내가 여태까지 오랜 감독 생활을 했지만 내가 이 감독 쥐봉을 잡은 이래로 내 팀이 팀야투 60% 3점 40% 이상 기록을 했는데 패배한 건 이번 처음이야. 이런 말을 했죠. 야니스 아테토쿤보 세크라멘토 전에 260 넘은 연장 없이 260점 넘은 해고박 경기였습니다. 지고 나서 뭐라고 했죠? 수비하지 않으면 못 이겨. 수비를 해야 돼. 우리는 수비 안 하고는 절대 못 이겨. 우리가 아무리 점수를 잘 내도 수비를 못하면 우린 절대 이길 수 없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미러키도 평균 수준 119점대예요. 120 넘어가면 무조건 수비 거의 띨빵 팀인 거고 119도 솔직히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러키가 수비는 안 되는 팀인 게 인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앞선 라인 보세요. 라이언 롤린스, 게리 트렌트 주니어, 그리고 AJ 그리고 수비가 좋을 수 없는 라인업이죠. 절대로. 그죠? 수비가 절대 좋을 수 없는.
팀 오펜스 너무나도 좋고 어시스트 지금 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 시카고 상대로 라이언 롤린스 이 앞선 수비 세 명이 시카고 팀이아투 억제한다? 상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건 되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고 그럼 시카고의 팀이아투가 잘 지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미러키는 홈에서 팀이아투 1등 팀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홈에서만큼 평균 득점 127인 것만 봐도 말 다 한 거고 오바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40대 기준점은 안 보는 당분 안 본다고. 이 경기만 열애로 할게요. 이 경기는 보겠습니다. 오바 메인으로 서브는 미러키 승부. 이 경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바 메인 잡으면 240대건 말건 이거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미네소타랑 유타는 핸디가 너무 과도함. 원정 유타는 오바 안감. 패스입니다. 덴버랑 골스 경기는 커리가 결장을 확정합니다. 버틀러가 GTD고 디그리는 출전하든 말든. 근데 버틀러가 우선 직전 경기 세크 전에는 결장을 했고 그 전에 피닉스 전에 3쿼터에서 허리 통증으로 경기 도중 이탈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점은 경기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올 시즌에 처음 맞대결이 있었죠. 개막 첫 경기, 덴버 입장에서 개막 첫 경기였는데 요키치가 범인인 경기였죠. 요키치가 개인에서 30%대 35%, 3점 15%, 3점을 13개 싸갖고 2개 넣었어요. 후반전에 요키치 후반전 야투율 20%, 연장전 야투 20%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키치가 범인이어서 대놓고 제가 그래갖고 요키치 슈차트도 게시글에 올리고 그랬었어요. 오질나게 못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요키치가 대놓고 망치는 경기였어요. 이 경기는 에런 공이 50득점 했습니다. 3점 12개 쏴갖고 11개 꽂아놓고 미친 주사위 100 나왔는데 요키치가 그것까지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 정도로 요키치가 대놓고 정말 못한 최악의 경기였고 커리가 아시겠지만 클러치에 딥스리 넣어갖고 연장 끌고 만든 그런 활약도 있었고 42득점 3점 성공을 50% 찍었고 엄청난 활약한 커리가 결과를 바꾼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던 경기였어요. 그죠? 근데 커리가 결창한다라는 점. 그러고 이때는 골스홈이었고 이번에는 고산지대 덴버 홈이라는 점. 이거를 굉장히 주목을 해야 돼요. 골스가 올 시즌 홈 원정 차이 제가 단번에 체감되게 가져왔습니다. 자, 홈에서는 4전 전승, 원정에서 1승 4패, 평균 득점 대략 6.5점 차이. 6.5 굉장히 큰 겁니다. 121점하고 114점은 오바냐 언더냐 차이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큰 차이. 팀이아투 9승하고 21등, 원정에서는 21등. 3점 성률도 홈에서 훨씬 더 좋고 턴오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홈에서 평균 13.5개, 원정에서는 20.2개로 원정 경기 턴오버 개수 골스가 꼴찌입니다. 제일 턴오버가 많은 팀이라는 거예요. 원정 경기는. 그 정도로 골스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러니까 1승 4패 찍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변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요소인 커리까지 없고 덴버 마인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요키치가 직전 골스전에 자기가 대놓고 범인이었다는 요키치 아시겠지만 이런 거 다 기억하는 애입니다. 요키치 기자회견 인터뷰 보면은 내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직전 OKC 상대로 내가 이런 점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번에 그 점을 생각하면서 플레이해서 나는 훨씬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요키치 그냥 제가 그거를 단촐하게 요약해서 리벤지 복수심 활발이라고 적어놓은 거고 그러고 직전 골스가 원정 골스 세크라멘토 원정에서 버럭신 웨스트브루크한테 트리플 더블 당한 거 아시죠? 요키치한테 그냥 우습게 그냥 진짜 그냥 당합니다. 3쿼터 내에 나올 수도 있어요. 트리플 더블이. 그 정도로 그냥 일방적인 경기를 예상을 합니다. 덴버 마인 볼게요 저는. 덴버 마인. 이게 기준점 5.5에서 커리 결장 뜨니까 8.5, 9.5까지 치솟은 경기인데 자 8.5, 9.5까지는 가겠습니다. 근데 10.5 이상 가면은 장구 좀 때릴게요. 제가 우선 이 경기를 분석할 당시에는 8.5, 9.5까지 보고 분석을 한 거예요. 세크랑 오클라호마 경기는 잭 라빈하고 사보니스 GTD, 키건 머레이 결장, 홈그랜 돌트 GTD, 카루소 출전, 그리고 그의 결장다 다수. 홈그랜하고 돌트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출전할 가능성 50%.
그리고 돌트는 출전할 가능성 70%. 왜냐하면 돌트는 직전 경기 누가 봐도 휴식 차원에서 결정한 느낌이고 홈그랜드 휴식 차원에서 결정한 느낌이라서 저는 사실 둘 다 출전할 가능성 50%까지 보는 겁니다. 둘 다 출전할 가능성을. 그래서 저는 어지간한 출전 쪽 같아서. 그리고 직전 경기 또 졌잖아요. 오클라호마가 이번에 빡게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막 누구 한 명 결정 안 시키고 그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러고 직전 경기 포틀랜드한테 2점 차로 지면서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주전급 선수 4명이 결정한 경기였고 백투백 여파가 혼자 딸려진 경기였고 이 경기를 제가 마인 가서 올킬을 실패한 거죠. 나머지 다 맞추고 댈러스 언더, 인디애나 언더 이런 거는 둘 다 핵 언더 나면서 진짜 왜 제가 언더바 분석에 정말 일가견있는지를 인증을 하는 경기였고 그죠? 댈러스 언더, 인디애나 언더 뭐 몰리는 경기도 아니었잖아요. 저 혼자 그냥 그거 개성픽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백투백 여파가 굉장히 크게 왔던 경기였습니다. 후반전에 굉장히 오클라호마의 야투가 매우 떡락한 그런 경기가 나왔죠. 스가가 개인 야투 30%대 기록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 또 나왔고 강팀은 연패를 허용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강팀은 패배한 뒤에 무참한 대학살 징기스칸의 대학살 마냥 나오는 법입니다. 이 공식을 적용할 만한 타이밍이에요. 세크라멘토 올 시즌 기대보단 나쁘지 않은 득점력을 보여주는 팀이지만 수비가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스가랑 매치업할 상대가 누구죠? 슈레더랑 버럭신인데 웨스트브룩인데 스가가 이 둘 매치업 상대로 야투 꼬라박을 가능성 제가 봤을 때 20% 미만이고 그리고 지금 딱 GTD 세크라멘토에 GTD 걸려져 있는 직접력이 나란히 결정했는데 이 두 명이 더 뼈아파요. 돌트랑 홈그램보다도 유일하게 세크가 오클 상대로 오늘 왜 이렇게 잘 비비냐 할 수 있는 경기력이 나오는 거는 잭라빈의 그날 야투가 폭발하는 그날 그리고 사보니스가 기본적으로 NBA 전 시즌 리바운드 1등 선수였죠. 올 시즌도 지금 1등 달리고 있죠. 리바운드를 제일 잘 따내는 센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허르텐 스테인하고 홈그레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홈그레이과의 이 매치업에서 리바운드를 압도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때 저짝사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큰 거지. 이 두 명이 근데 딱 GTD 걸려져 있다. 둘 다 만약에 나오면은 좀 아차 싶긴 하겠죠. 이거 좀 불리해졌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겠는데 그래도 저는 오클라호마에 볼 듯. 얘 둘이 지금 GTD 안 걸려져 있어도 둘 다 출전하는 상태여도 그래도 오클라호마에 볼 듯. 왜냐하면은 오클라호마가 직전 경기 졌잖아요. 오클라호마가 졌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선 무조건 빡친 모드랑 얘네 진짜 엄청난 그 오클라호마의 강팀 본능이 샘솟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 상대가 수비 나쁜 세크라멘토라면 더더구나 더. 그리고 세크라멘토의 정말 짧은 슛거리. 자, 이번 개막하기 전에 세크라멘토 라인업 웨스트브룩, 슈레더, 드로잔, 잭 라빈, 사보니스 키건 머리는 장기 부상 끊어져 있는 상황이죠. 말링 몽크 핵심 식스맨 큐어넬리스 이런 애들 다 3점 슈터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키건 머레이가 그나마도 이제 3점 슈터인데 그죠? 잭 라빈하고 키건 머레이인데 근데 잭 라빈은 주사위 돌아가는 애고 그러면은 슈팅 거리가 제일 짧은 팀이 세크라멘토라는 걸 예상은 누구나 다 했습니다. 농구 팬이라면 다 했어요. 실제로 올 시즌 3점 시도 리그 꼴찌팀이 세크라멘토예요. 근데 오클라호마한테 이게 완벽한 카운터로 적용이 됩니다. 올 시즌 페인트존 실점 최소, 페인트존 실점이 제일 적은 팀 1등이 오클라호마예요. 2점 슛을 제일 잘 막는 팀이 오클라호마입니다. 이게 카운터잖아요, 이게. 3점 제일 안 던지는 팀, 2점을 제일 많이 던지는 팀이 세크라멘토인데 2점 수비를 제일 잘하는 게 오클라호마다. 이것만 보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보니스랑 잭라빈이 GTD 안 걸려있어 난 그래도 오클마인 볼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오클 마인메인으로 서브 오바 볼게요. 오바버는 서브로 오바로 선정한 이유는 오클라호마 빡친 모드입니다. 얘네가 130점 이상 넣는 그런 그림 볼게요. 저는 빡친 모드 야트 폭발하는
솔직하게 오클라호마가 저는 식스맨 싸움에서 개압살이라고 봐요. 솔직하게 그 AJ 미첼 그리고 이름 까먹었다. 마이애미 걔랑 이름 똑같은 애 이름 까먹었네. 나이 먹으니까 이름도 잘 까먹네요. 이제. 자 오늘 분석 너무 길었습니다. 45분이 넘었는데 오늘 제가 열심히 분석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급적 패스 없이 거의 모든 경기를 분석을 진행을 했고 괜찮아 보이는 경기도 꽤나 있었으니까 좀 같이 성적을 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좀 타야 됩니다. 저도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하다가 십체기 느낌인데 한번 좀 살아나야 돼요.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